봅시다. 자, 어디까지 했어요? 영인시 문학동까지 했어요. 거기 이제 지적도 줄 거나 봐요, 지적도. 자, 지적도가 뭐냐면, 뭐예요? 영어는 도면의 제명이라고 그래요. 도면의 제명. 제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면의 이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도면의 이름이 무슨 도예요? 지적도라는 거예요. 지적도. 만약에 앞에 한번 봐봐요. 자, 오른쪽 29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도면의 제명이 뭐예요? 임야도죠. 그럼 요 이름은 뭐예요? 임야도라는 거야. 임야도. 거기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도면의 제명이 무슨 도예요? 지적도, 도적도. 거기 어떤 30장 중 몇 호라고 나왔어요? 제9호. 제9호가 뭐예요? 도면번호라는 거예요. 도면번호. 찾았어요? 예. 자, 축척이 몇 분의 1이에요? 1200분의 1. 그러면 축척은 지금 28페이지 보고 저 위에 그림 보고 있어요. 축척은 몇 분의 1이에요? 1200분의 1. 그러면 아까 축도장이죠. 축척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하고 장.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인시 문학동이 법정동이고 도면의 제명이고 논문선 번호, 도면 번호. 축척은 얼마다? 1200분의 1.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뭘까요? 자, 도각선이에요. 도각선. 자, 도각선의 크기는 요거 요렇게 써놔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40cm입니다. 40cm. 자, 40. 요거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30이야. 30. 그래서 30cm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도각선은 도각의 크기는 뭡니까? 지적도의 도각의 크기는 얼마다? 40, 30. 그래서 구청에 들어가면 요 사이즈가 40짜리고 여기가 뭐예요? 30이라는 거예요. 근데 임야도의 도각의 크기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통상 실무상은 50, 40을 쓰고 있어요. 50, 40.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도각선은 지적도의 도각의 크기는 50, 40이다. 어때요? X, 40, 30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보죠. 여기가 수치가 나와요. 수치. 조그만 수치가 하나 나오죠. 그럼 이거는 행선이에요? 종선이에요? 행선. 그래서 여기다 써놔요. 그래서 행선수치라고 그래요. 행선수치. 자, 여기도 그러면 무슨 수치일까요? 행선수치죠. 그럼 빼봐요. 차가 나올 거야. 차가 나와요? 예, 얼마가 나와요? 400이 나오죠. 자, 요거는 무슨 수치일까요? 요거는 종선수치가 돼. 종선수치. 그럼 여기도 무슨 수치가 될까요? 종선수치가 되죠. 그럼 차가 얼마예요? 자, 빼봐요. 얼마가 나오죠? 500이 나오죠. 이걸 곱해봐요. 그러니까 곱하니까 20만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얼마예요? 20만 제곱미터. 그래서 축척을 몇 분의 1로 줄여놨어요? 1200분의 1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영인시 문학동은 몇 장이에요? 30장이었잖아. 그러면 영인시 문학동의 전체 면적은 얼마일까요? 30 곱하기 20. 그러면 얼마네요? 600만 제곱미터야. 그러면 600만 제곱미터를 몇 장으로 잘라놨어요? 30장으로. 그러면 요 행선수치와 종선수치는 요 도면의 실제 면적을 구하는 데 쓰는 겁니다. 실제 면적을 구하는데. 자, 그러면 바깥에는 일단 다 설명이 끝났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산이라고 썼죠. 이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봐요. 산으로 써놨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임야대장 등록지야. 임야대장 등록지. 자, 그러면 여기 대를 한번 찾아봐요. 대가 몇 개인지. 37번 대가 있죠. 예, 요 37번이 뭐예요? 요거는 지번을 나타내죠. 지번. 요 대가 뭘 나타내요? 지목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도면에는 정식, 약식. 언칙은 두 문자. 예 조건은 뭐예요? 차문자. 차문자는 몇 개? 4개. 그래서 장차, 천원. 만약에 37번 장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공장 용지가 되는 거야. 37번 천이라면 뭘 나타내는 거죠? 하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라는 것은 써요. 건축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건축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무슨 물? 건축물. 그죠? 건축물. 자, 근데 여기 또 대가 하나가 또 더 있어요. 이쪽에 한번 와볼래요? 안으로 쏙 들어가 봐요. 자, 안에 가니까 뭐예요? 43번 대가 있어요. 43번 대는 어디 안에 있어요? 전 안에 있죠. 전이 몇 번이에요?
33번 전. 요거 읽어볼래? 주된 토지. 요거는 뭐다? 종된 토지가 되네. 종된 토지는 종된 토지가 된 경우는 양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종된 토지 된 경우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때는 양입에 뭐 된다? 제한된다 그랬죠. 자, 그게 의미. 그러면 또 되라는 것은 뭘 나타낸다? 종된 토지가 된 경우 양입지로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무슨 물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뭘까요? 경계에서요. 경계. 경계. 그러면 요 경계는 어디에만 나타나느냐? 도면에만 나타나. 그럼 토지대장에도 경계가 등록된다. 어때요? X. 그럼 경계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도면. 그럼 다음 중 도면에 등록될 고유 등록사항을 골라라. 그럼 대표적으로 뭐예요? 경계. 그래서 무슨 경계다? 도산경계.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도산경계라고 그랬죠.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외웠던 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중앙 다 까먹었다 또. 자,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 바다는 최대 만저의. 호수는 최대 만수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 경계에 따라주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 실제 경계. 그럼 기억나시죠? 그걸 생각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113도를 찾아봐요. 113도. 요 건방에 있을 거예요. 찾아봐요. 찾아봐요. 있어요? 네, 113이 뭐예요? 지반. 도가 뭐예요? 지목. 도라는 것은 뭐예요? 도로라는 거야. 도로. 그러니까 얇아지고 짧아지고 그러면 요 도라는 것은 구조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눈으로 익혀요. 요 안에 있잖아요. 요 안에 위에 그림하고 있어요. 위에 그림 안에 113도라고 나와 있어요. 113도 찾았어요? 네, 113은 뭐라고? 지번. 도는 뭐예요? 지목. 도로라는 것은 도로를 나타내요. 도로는 뭘 나타내고 있다? 구조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면의 등록사항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눈으로 익혀요. 읽어봐요. 도면의 색인도, 도면 번호, 소재가 나오네요. 법정동, 도면의 제면, 도면 번호 축척, 그쵸, 축척. 뭐가 등록돼요?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행선 수치와 행선 수치를 빼고 종선 수치와 종선 수치를 빼서 곱하면 이 도면에 뭐예요? 실제 면적이 나온다라는 거. 도각의 크기는 얼마죠? 40, 30이 되고요. 요게 뭐예요? 경계. 대라는 것은 뭐예요? 지목이죠. 지목은 대라는 것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도라는 것은 뭐예요? 도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를 그렇게 잡. 만약에 요렇게 이제 뭐 여백이 좀 있어. 요 여백들이 많잖아요, 요 안에. 만약에 요렇게 그려져 있다 써요. 요거는 이제 지적도건점이 되거나 지적도건점 써요. 지적도건점. 요렇게 만약에 그려져 있으면 뭐예요? 요거는 지적삼각보조점이 그려져 있다. 지적삼각보조점이라는 거예요. 보조점. 자,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걸 뭘 나타내느냐? 바로 지적삼각점을 나타내. 지적삼각점. 그러면 지적기준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요렇게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살짝 재주는 게 무슨 점? 지적도건점. 그냥 시커멓게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지적삼각보조점. 요렇게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 게 지적삼각점을 나타내요. 그러면 요거는 지름이 몇 mm냐? 2mm로 그려져 있고, 요 지름은 3mm로 그려져 있고, 요것도 3mm고, 요 폭은 뭐예요? 0.2mm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0.2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요것도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 17회 때 요게 나왔어요. 요 경계의 폭은 몇 mm냐? 봐봐요. 경계의 폭은 요렇게 그리면 돼. 읽어봐요. 0.1mm. 그렇죠. 0.1mm. 경계의 폭은 몇 mm로 제도화되어 있다? 0.1mm로.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줄제됐어요. 도면의 경계의 폭은 0.2mm 폭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어때요? X. 얼마다? 0.1mm. 그래서 요거. 그냥 경계의 폭은 얼마다? 그냥 요렇게. 0.1mm. 그렇죠. 자,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무슨 점? 지적도건점. 폭은 얼마라고? 2mm. 지름은 2mm라는 거예요. 요 지름은 몇 mm? 3mm. 요 지름은 3mm. 요 폭은 0.2mm. 도각의 크기는 40, 30. 경계의 폭은 뭐예요? 0.1mm. 도각의 폭은 요거 0이라고 생각해요.
읽어봐요. 0.1mm 폭으로. 그죠? 0.1mm. 몇 번 듣다 보면 저절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개의할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지적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지적도가 돼. 일반 지적도. 이거는 무슨 지적도? 일반 지적도. 자, 밑에는 이제 밑에 그림을 한번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요. 자, 지적도 거기 도면 번호는 몇 번이에요? 도면 번호 몇 번? 밑에 그림 8번. 그러면 무슨 군, 무슨 읍, 무슨 리. 이거는 무슨 동리를 나타내죠? 법정 동리. 자,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좌표. 거기 형광펜으로 닦아놔요. 이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야. 자, 좌표.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걸 뭐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나타냅니다. 자, 20장 중 제8호 축척은 몇 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축척은 몇 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 500분의 1. 그렇죠? 500분의 1. 자, 그러면 그거 하나 차이가 나타나고요. 자, 안으로 쏙 들어가 봐요.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자, 요렇게 쭉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는데 여기 수치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요게 무슨 점이라고 배웠어요? 좌표. 경계점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무슨 좌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좌표에 등록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야. 무슨 점? 경계점 간의 거리. 그래서 아무 데나 하나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자, 수치가 하나 뭐예요? 옆에, 경계 옆에 수치가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야. 경계점 간의 거리. 그만큼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경계점 거기. 아무 데나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안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뭐의 거리?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점 간의 거리. 하나 써놨죠? 네. 그게 올해 시험에 출제된 거야. 자,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갖춰주는 지적도에 반드시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읽어봐요. 경계점 간의 거리. 그게 올해 2.5점짜리입니다. 자, 여기 무슨 선이에요? 여기 무슨 선이라고 아까 배웠죠? 도각선. 그러면 도각선 요 밑에다 하나 써요. 뭐라고 써놨냐면 요 밑에 그림에다가 이 도면에 의해서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놔요. 요 밑에 그림에. 자, 어디 밑에 그림에? 밑에 그림 밑에다가 써놔야 됩니다. 밑에 그림 밑에다가 이 도면에 의해서 청량할 수 없음. 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써놓고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러면 이제 몇 개 차이가 나타나요? 일반 지적도하고 세 군데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읽어봐요.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고 좌표. 또 하나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썼어요? 네, 그게 세 군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걸 밑에다 정리해놨어요.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임야도예요. 지적도의 특징은 읽어봐요.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 하나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 그러면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 지금 썼죠? 이 청량할 수 없음. 이 도면으로 청량할 수 없음. 이 세 군데가 바로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거는 그러면 위에 그림은 무슨 지적도? 일반 지적도. 밑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봐봐요. 1하면 무슨 대장? 자, 토지대장 지적도. 2하면 임야대장 임야도. 3번 하면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 요 지적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 지적도고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 그럼 차이점이 세 군데에서 나타나요.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고 좌표. 자,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그게 올해 여기 이제 두 번이나 출제를 했다고. 20일 했던가. 그래서 올해 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요 문제 출제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그림 출제가 안 되면 성을 간다고 그래서 뭘로 성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성씨가 뭐예요? 9. 그래서 6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6값성.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밑에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위에 그림이 나올 것 같아?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이해 그림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출제된다면. 그래서 이게 때가 있어요. 시점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밑에 그림이 출제가 됐고, 밑에 그림은 의미로, 말로 표현해서 출제가 됐고, 올해는 위에 그림이 그대로 출제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림은 잘 나름대로 오늘은 약 70%가 끝났어요. 70%. 다음 달에 이제 90%, 그 다음 달에 100%에서 시험 문제 풀고 연습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십자가 뭐예요? 도면의 책임도, 도면 번호, 법정도, 도면의 제명, 30장 중 제9호. 9호가 뭐예요? 도면 번호. 축척이 얼마? 1200분의 1. 그럼 지적자의 축척은 몇 분의 1이다? 1200분의 1.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객의 지적도는 몇 분의 1? 500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500분의 1은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그만큼 정확하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대축적은 정확해요. 크게 걸려놓은 거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가 돼 있고요. 요거는 무슨 선? 도각선. 여기 봐봐요. 0.1mm.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경계. 경계는 읽어봐요. 0.1mm. 이렇게 나타나면 지적도건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삼각점 몇 mm? 2mm, 3mm, 3mm. 요 폭은 0.2mm. 자, 37번은 뭘 나타내죠? 지번. 대는 지목. 지목은 대는 건축물. 113은 지번. 도는 뭐야? 도로. 그렇죠, 도로. 만약에 여기 원으로 돼 있다. 원으로 돼 있으면 뭐예요? 유원지를 나타내. 유로 돼 있다면 유지. 그렇죠, 유지. 자, 그러면 차로 돼 있다. 주차장. 철로 돼 있다. 철도 용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으로 돼 있다. 공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문자 원칙은 몇 개다? 4개. 그래서 장, 자, 장, 안.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도면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복습 한번 더 해봅시다. 29페이지. 자, 이마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불러봐요. 도면 번호는 몇 도? 요건. 무슨 군, 무슨 맨, 무슨 리. 요거는 뭐예요? 쓸 필요도 없어요. 법정 동의. 자, 도면의 제명. 이미하도. 몇 장이에요? 몇 장. 제 몇 호? 6호. 축척은 6천분의 1. 그럼 이미하도의 축척은 몇 분의 1이다? 6천분의 1. 그러면 요거 도면의 실제 면적을 한번 구해봐요. 자, 실제 면적. 자, 가로 빼고 세로 빼서 곱하면 돼요. 3천하고 얼마를 곱해야죠? 3천하고 얼마를 곱해야 돼요? 720만. 그래서 이 도면의 실제 면적은 얼마다? 720만이에요. 이런 횡선수치와 종선수치를 빼서 가로 속된 말로 가로 빼고 세로 빼서 곱하면 이 도면의 무슨 면적이다? 실제 면적이 나온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제 먼저 중개업장 때문에 이제 요거 실제 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야. 요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객 오면. 그러면 요거 딱 빼서 곱하면 요 도면의 실제 면적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가로 5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어디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이제 요렇게 이제 봐봐요. 자, 우리랑 약속을 하나 하죠. 부자라는 끝자리가 부예요. 여기는 뭐예요? 좌표. 좌표가 핵심이고, 요 경자를 좀 상기해 놓으라고. 경.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해 봐요. 자, 경, 그 다음에 좌표. 끝자리가 뭐예요? 부. 그러면 요걸 3번만 불러줘 봐요. 좌표, 좌표, 좌표. 끝이.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옆에다가 좌표를 3개를 써놔요. 좌표, 좌표, 좌표. 좌표. 그러면 살만 이제 붙이면 돼요. 그럼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살만 붙여요. 읽어봐요. 이렇게 꼬리를 붙여요. 지적도 무슨 지적? 좌표 지적. 면적도 경계도 뭐다? 좌표 경계가 돼. 무슨 경계? 좌표 경계가 돼. 자, 좌표 지적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 지적이라고 그랬죠.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어때? X. 뭐예요? 일부 지역, 즉 도시개발사업지역에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 지점은 그래서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나중에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지축이라고 써놔요. 지축. 자, 지축이 뭐냐면 좀 이따 나와요. 지적 확정 청량 지역과 축척 변경 청량.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할 지역을 골라라.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축? 지축. 지가 뭐예요? 지적 확정 청량 지역. 축이 뭐예요? 축척 변경 청량 지역. 그 앞으로 이제 지축이라고 외웁니다. 지가 뭐라고? 지적 확정 청량 지역. 축은 뭐예요? 축척 변경 청량 지역. 그러면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할 지역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지적 확정 청량. 그 다음 또 하나는 축척 변경 청량. 이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이 지역은 무슨 개발지역이?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래서 깔끔하게 좀 써봐요. 자, 깔끔하게. 자,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지역.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는 다른 살로 또 붙여요. 뭐라고 써놨죠? 좌표 면적이라고 써놔요. 자, 좌표 면적으로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권은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면적 측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좌표 면적 측정, 전자 면적 측정법과 읽어봐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는데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경계점 좌표는 뭐 읽어봐요. 좌표 면적이라는 것만 따져놓으면 돼요. 자, 여기 읽어봐요. 화살표 나와요. 좌표가 모이면 부호가 돼. 자, 부호가 되면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줄을 쳐놔봐요. 이렇게. 자, 좌표 부호는 요거는 대장의 성격에 가까워요. 대장이 아니라 대장의 성격에 가깝다는 거예요. 요거는 뭘로 끝났죠? 도로 끝났죠. 이거는 도면의 성격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많아요? 대장이 두 개고 도면이 하나죠. 그럼 어디가 많아요? 대장. 그럼 부동호를 이렇게 놔요.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이제 나오면 돼. 읽어보면 되네. 읽어봐요.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좀 이따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죠? 읽어봐요. 대장 형식의 도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 가까운 도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읽어봐요. 도면 형식의 대장이다. 어때? X. 읽어봐요.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설명도 안 하고 강사들이 왜 대장 형식이 도면인지도 이유도 모르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많잖아. 대장의 성격이 많죠. 그러니까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이렇게 의미가 돼. 그러면 읽어볼래요? 좌표가 뭐이면 보호가 뭐이면 보도. 그러면 요 세 개 읽어봐요. 좌표, 보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딴 데 등록되지 않아요. 요 세 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우리 그러면 우리 형님님도 잘 봐봐요.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1, 2, 3, 4, 5, 6, 7, 8, 9, 0, 3입니다. 0369, 0369, 0001이네. 집어는 얼마예요? 369-1. 3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다음 중 토지의 고유 번호를 보고 여기에만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고르라는 거죠. 뭐예요? 읽어봐요. 좌표 보호 보도. 이렇게도 자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가 출제되는 겁니다. 요 3은 뭘 나타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좌표 보호 보도야. 자, 그러면 X축, Y축. 그래서 X축, Y축 좌표 두 개네요. X축, Y축 좌표 두 개네요. X축, Y축 좌표 두 개네요. 그러면 좌표가 결론적으로 6개죠. 좌표가 두 개 모이면 뭐가 돼? 부호가 돼. 그러면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자, 연결해보니까 뭐예요? 토지 형상은 몇 각형? 삼각형. 그게 바로 부호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3개면 토지 형상은 몇 각형이다?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경계. 읽어봐요. 경계. 그럼 자 섞기만 해요. 경계 결정과 경계 보고는 요걸 알아야죠. 뭘 알아야 돼? 좌표. 그러면 간혹가다 경계 결정과 경계 보고는 도면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른다? 좌표. 이런 말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토지 형상이 뭐예요? 삼각형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호도가 되는 거야. 만약에 경계점 좌표가 4개면 토지 형상은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5개면 오각형. 그럼 이런 집은 사지 마세요. 자, 경계점 좌표가 몇 개인지 세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이런 땅은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 집 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지만 넓지.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안 살려고 그러는 거야. 건축업자들이. 토지만 겁나게 넓어가지고 땅값만 많이 나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집만 왕따 당했어요. 지금은 이 토지 현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축업자들이 안 좋아한단 말이야. 토지 가격만 비싸지. 왜? 평수가 넓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만 왕따 당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이 여기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요 사방에 전부 건축업자들이 사서 뭘 져요? 빌라를 짓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기죽어요. 집에 가면 뭐예요? 제가 꼼짝을 못해요. 아버지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아버지가 뭐예요? 막 때려요. 막 때려요. 그래서 막 때리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방으로 가야 돼요. 왜? 저도 아들이 있거든. 아들 앞에서는 안 맞겠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들 앞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들고 방으로 갑니다. 때리세요 아버지. 그래 때리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땅은. 아버지 앞에서 사지 마세요. 그러면 아버지 죽어요. 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당. 땅만 넓어야죠. 필요가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땅의 접근성이 뛰어나요.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서. 건축을 지니까 뭐예요? 도로가 3배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트럭이. 그러니까 완전 건물을 짓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좌표, 보도. 여기 읽어봐요. 자, 경이죠, 경. 경은 요 밑에다 경을 하나 더 써놔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경계점 좌표 넘어보는 청량 방법을 어떤 청량 방법을 생각하느냐. 읽어봐요. 경의 청량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따라올리지 말고 요 경자하고 연계를 좀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도 넣어보는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어때? X. 무슨 청량? 경의 청량이라는 거야. 경하고 연결되라고. 자, 그러면 이것만 해놓으면 이제 70%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70%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맨 밑에다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필지를 하나 그려놔봐요. 이렇게. 두 필지를 그려놓고. 자, 여기에다가 뭐예요? 구갑성이라고 한번 써봐요. 여기는 박계인이라고 한번 써봐요. 건보라 배종이라고 써라고 그랬더니 건보라 배종 이제 식상하다고 그만 써래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두 필지를 딱 그려놓고 우리 한번 자, 유추를 한번 해보자. 유추. 자, 여기 무슨 점? 경계점 좌표죠. 자,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따놓고 경계점 좌표예요. 자, 이제 유추 한번 해볼까요? 자, 요 경계점 좌표는 구갑성일 거예요? 아니죠. 밖에 거예요? 아니죠. 밑에다 써요. 그래서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없다라는 거야. 자, 요 점은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점이 무슨 지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계점 좌표도 넣고는 지목도 없다라는 거야. 자, 점 자체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면적 X라는 거네. 자, 점 자체는 축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축척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경계죠. 경계는 어디에만 나타나요? 도면에만. 경계 X네요. 자, 그러면 써놨어요? 예, 깔끔하게 이제 무슨 암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경계점 좌표도 넣고 읽어봐요. 소유자도 없고, 지목도 없고, 면적도 없고, 축척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러면 경계도 없죠. 그럼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도록 커버를 해놔야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대장을 그래서 비치해 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저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 도면에만. 그래서 이제 지적도를 그래서 함께 비치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계점 좌표 넣어놓고는 뭘 비치한다? 읽어봐요. 토지 대장과 지적도. 아, 그렇구나.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넣어놓고는 읽어봐요. 소유자, 지목, 면적, 축척, 경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 자,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돼?
소대장.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척은 축도장. 경계는 도면. 그래서 도상경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왜 등록이 안 되는 이유도 설명했고, 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 이유도 설명을 했어요. 이제 80%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양식 구조를 보자고요. 진짜 눈으로 확인해. 뭐가 등록이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유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살짝 줄쳐놔요. 자, 좌측 우측에는 무슨 번호가 있어요? 도면번호. 도면번호는 어디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공하고 대만.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부호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 소재 있고 지번 있고 찾았죠? 소재 지번은 공통이니까 부호도는 행강편, 부호는 행강편, 좌표도 행강편.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부호도와 부호도와 부호,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눈으로 확인했죠? 이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떼보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걸로 해서 대략적으로 양식 구조는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앞으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저랑 약속을 합니다. 뭘로 끝났어요? 어디가 핵심은? 좌표. 경은 어디로 연결? 경의 정량으로. 좌표. 읽어봐요. 좌표 지적, 좌표 경계. 좌표 지적은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비용이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아까 축척이 몇 분의 1? 500분의 1 축척을 사용합니다. 축척은 등록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축척이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기 지적도에 등록되는 거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축척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몇 분의 1 축척을 사용하고 있다? 500분의 1.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정확하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축 읽어봐요. 지적 확장 정량과 축척 변경 정량. 대표적으로 어디? 도시개발사업지역. 좌표 면적. 그러면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만약에 자기가 암시를 해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자면적 측정법을 사용한다. 어때? X. 읽어봐요. 좌표 면적. 그게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모르더라도 뒤에. 원래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근데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목이 몇 과목이? 6과목이기 때문에. 자, 좌표가 모이면 뭐가 된다? 보호가 모이면 보호도. 영어는 어디에 가까워? 대장. 영어는 도면. 그러니까 대장에 지으친 도면. 결론적으로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50페이지. 제반구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공부.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가시적 지적공부죠. 가시적 지적공부. 대장 몇 종류? 네 종류. 도면 2종류.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일? 제작하일. 뭐요? 불가시적 지적공부. 그러면 거기 이제 봐봐요. 자, 지적공부. 앞에 있는 지적공부는 가시적 지적공부를 나타내요. 그러면 보존관리 밑으로 쭉 빠져서 다시 올라올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하더라고, 어제. 그러면 보존관리.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살짝 줄거나요.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 살짝 줄쳐놓고 지적소고 살짝 줄거나요. 자, 지적소관청. 구청에 가면 지적소고라는 게 있어. 지적소고. 거기에서 보관합니다. 무슨 버전이에요? 연구 버전이야.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고. 자, 지적소가 불탈 수 있어, 없어? 있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반출할 수 없어. 근데 예적 반출 사유가 2개가 있어. 그래서 거기 천재지변 줄쳐놓으세요. 자, 이번엔 시도지사 승인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묶어서 그게 예외라고 써놔요. 그러면 원칙은 반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예적 반출 1, 2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예외라고 쓰면 되죠. 예외. 예외는 몇 개예요? 2개. 무슨 지변? 천재지변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자, 그러면 거기 멸실훼손 찾았어요? 멸실훼손 대비 찾았어요? 네, 규정이 없습니다. 자, 열람동본은 찾았어요? 어디에서 신청해요? 지적소관청. 복구는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올해 출제된 게 그게 출제됐어요. 잘 봐봐요. 지적공부 복구 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복구한다. 어때? X. 누가? 지적소관청. 올해 거기서 2.5점짜리야. 간접적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요, 이제. 자, 왔다 갔다 안 했습니다. 오른쪽 칸으로 갔어요. 바로 옆칸으로. 자, 그래, 하도 못 따라와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밑으로 쭉 가서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자, 밑으로 옆칸으로 갔어요. 예,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찾았어요? 예, 이게 무슨 파일이다? 읽어봐요. 지적 파일이야. 지적 파일. 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해요? 줄쳐놔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 따로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한다. 이러면 틀려요. 누가 관리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맨 첫 칸에 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서? 지적정보관리체계.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찾았어요? 맨 위에 첫 칸 하고 있어요. 자, 반출 규정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반출 규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구축 동그라미 쳐놔봐요. 구축. 자, 끝에 구축. 대가리 쳐봐요. 누가 구축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심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정보 체계는 누가 구축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밑으로 빠졌어요. 자,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거기 가로 안에 봐봐요. 가로 안에 그걸 행강편도 나가요. 지적적 임야도로 뭐 된다? 제외. 그렇죠. 찾았어요? 예, 그거 제외된다는 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네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무는 지적적 임야도도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때 X. 지적적 임야도는 뭐다? 제외. 그거 어렵게 출제되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구하고 누가 복구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누가 복구해요? 읽어봐요. 누가 복구해요? 지적소관청. 요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옆에 이제 세 번째 칸으로 갔어요. 자, 세 번째 우측면으로 갔어요. 무슨 공부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조심해야 됩니다. 반출 규정이 없고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세 번째 칸을 봐봐요. 구축 동그라미. 구축. 맨 끝에 구축. 구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조심하라고요. 지적공부, 요거는 누가 구축을 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구축해줘? 지적소관청. 조심하세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거.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그때 X야. 누가 구축한다? 지적소관청. 그렇게 이야기해도 맨날 틀려가지고 와요. 맨날 틀려가지고 와요. 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전산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체크한 위주로 요거는 외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외우라고. 구분을 해서.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칸은 뭐예요? 첫 번째 요 라는 뭐예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고, 두 번째 칸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고, 세 번째 라는 부동산 종합 공부야.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예요? 지적 공부가 아니야. 무슨 공부죠? 기타 공부가 되는 거지. 기타 공부입니다. 기타 공부예요. 지적 공부는 딱 정해져 있어. 지적 공부는 요것만 지적 공부라고 그래. 읽어봐요.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지연면부, 대지권등록부, 대장, 도면 몇 종류? 2종류,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이? 지적하여. 그러니까 요걸 난을 3개를 구분해서 좀 외우라고. 한꺼번에 오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중에 헷갈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딱딱 나눠서 외우라고. 하도 헷갈려 하니까 제가 그걸 난을 딱딱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0번으로 가봐요. 자, 지적전산 자료 이용하령 나와요.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를 포인트로 해서 외워야 되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 자, 심사 단계로 가봐요. 자, 찾았어요? 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거기 가로 안에 줄 쳐놔봐요. 자, 지금은 지적전산 정보 이용 활용에 대해서는 미리 누구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돼?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그 가로 안에 17회 때 출제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잘랐어요? 그 밑에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써놔요.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부 장관. 자, 소속기관 밑에다는 검찰총장이라고 써놔요. 검찰총장. 자, 지방자치단체장 밑에는 서울시장이라고 써놔봐요. 서울시장.
다시요. 중앙행정기관장 밑에는 뭐예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뭐예요?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그럼 다시 쓴 걸 읽어볼래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서울시장은 읽어봐요. 끝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형님들은 맨날 이렇게 온다고. 중앙행정기관회장, 소속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지적전산정보 자료 이용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왔다고. 갑자기 법무부 장관은 심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요? X. 그렇게도 의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은 예를 들어 놓으라고.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을 뭐라고? 검찰총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뭐예요? 서울시장. 그럼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라든지 서울시장은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뭐예요?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여기에서 몇 개 지문이 쏟아져 나와요? 3개 지문이 나오잖아. 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하나, 자 그다음 소속기관의 장 하나, 또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여기에서 3개 지문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봐요. 가로 2번의 성인 단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인 단계. 전국 단위 줄 서나봐요. 자, 전국 단위는 뭐다? 거기 첫자 따서 진하게 해놨을 거예요. 읽어봐요. 국시지. 첫자 따서 국시지. 자, 국시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국시지. 첫자 따서요. 자, 국시지예요. 그러면 잠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다 생각을 해놔야 돼요.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승인권자다. 어때? X, 국시지. 그죠? 미시의 또는이에요. 또는 미수로 본치면 X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진하게 칠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시도 단위는 읽어봐요. 시지. 그래서 시지. 그러면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만 승인권자다. 어때? X.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시도 단위는 뭐다? 지. 다음은 이제 외워보자고요.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셔야 되고. 자, 박스 옆에 가서 요거 하나 써놔볼래요? 박스 옆에다가 참고용으로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수입인지, 수입정지.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뭐냐 그랬더니 인지는 인지고 정지는 정지다. 저 돌아버리게 하지 마세요. 저 뭐예요? 그런데 인지와 정지의 차이점 뭐예요? 자, 살다 보면서 인지 정지 차이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지는 국세예요. 자, 정지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정지. 그래서 이제 인지 정지는 구별해야지.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 인지야, 정지야? 인지, 국세요. 지방자치단체, 정지. 그래서 여기는 인지, 정지를 장난을 많이 썼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제 뭐예요? 딱 해서 인지가 뭐고, 정지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도 한번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입인지와 정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입인지는 뭐다? 국세, 수입증지는 지방세. 한번 잡아놓으라는 거. 자, 전국 단위는 뭐라고? 읽어봐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그래서 나눠놓고. 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 받지 아니한다.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그것도 외우면서도 생각을 하라고. 전국 단위만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만이 승인권자다. 어때? X.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좀 생각하면서 좀 암기 좀 해두라고요. 인지는 국세, 정지는 지방세. 그렇죠, 지방세. 자, 가로 3번은 무슨 공부가 나와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 나와요. 여기 25일 때 두 문제가 출제가 돼서 올해는 지문으로 좀 출제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등 가로 열고 거기 옆에다 지적소관청이 등록 관리합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그걸 의미를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뭡니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 체크예요. 동그라미 2번. 2번 요거 조심해야 돼요. 건축물의 표시가 뭐라고 써놨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근데 그게 가로 하는 게 중요해. 건축물의 표시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거야. 그럼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다면 요거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거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우려 먹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체크해요. 동그라미 4번. 가격의 보상이에요. 가격. 그 가격을 보상으로 건줄 수도 있어요. 이미 출제가 됐지만 4번 지문에서 부동산 뭐예요? 가격에다 체크를 딱 해놓으라고. 그럼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이러면 틀려요. 보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가격에 관한 사항이야. 가격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 정도만 이번 달, 이거 올해 이제 해놓으면 돼요. 4번에 읽어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찾았어요? 예, 그거는 속으로 10번을 외쳐요. 속으로. 자꾸 익숙해지라는 소리예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됐어요? 예, 그럼 한번 인간 리모컨이에요. 불러줘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이미 2개가 다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권자가 누구냐? 줄잖아요. 대가리에 국토교통부 장관. 맨 밑에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찾았어요? 예. 그럼 업무 범위가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두 번째 줄.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기에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뭐라고 써놨죠? 가족관계 등록부.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3. 자, 공시지가 전산자료. 동그라미 4번.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이미 출제가 된 겁니다. 두 문제가 벌써 이미 나왔어요. 또 지문으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출제됐고요. 지적정보 전담관리 업무 범위가 아닌 것. 1, 2, 3, 4 하나 틱 집어넣어서 5번에 요게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봐봐요. 지적은 지적이잖아. 지적이 뭐예요? 땅이잖아. 땅. 그렇죠? 문제 나가요. 다음 중 지적정보 전담관리 업무 범위가 아닌 것. 1, 2, 3, 4, 5번에 뭐라고 써놨냐? 주택 전산자료. 주택이 나왔잖아. 예, 그런 감이 있어야지. 이걸 애워서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벌써 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택 전산 자료는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낯설어요. 이 지적이 단어들이 안 쓰이는 단어니까 낯서니까 자꾸 안 외워져, 사실.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누가 관리 설치 운영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범위는 이러면 돼요. 뭐하러 외워요?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외울 필요는. 그래서 이미 기출이 2번 됐고요. 혹시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시도지사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를 설치 운영한다. 어때? X. 그렇게는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요거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지적서고에서 관리하죠. 지적서고 불탈 수 있어 없어?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가시적 지적 공부가 없어졌잖아. 그럼 복구해야 돼, 안 복구해야 돼? 복구. 그래서 뒷장 넘겨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단어가 탄생이 돼요. 그거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